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요. 김연아가 송치됐네요. 야, 이거 찾아보지 않았으면 모를 뻔해서 내가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합니다. 내가 김연아의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지? 그녀는 뭐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포탈에는 아예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연아 전 의원 송치됐다고 나오더라고. 그녀는 뭐 하고 있을까 했더니 송치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이게 뭐냐? 저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취재에 의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전 현직 고향 시의원들이 현찰이고 돈이고 불법인 돈을 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김의원한테 갖다 바치는. 거기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돈을 냈다고 하는. 그게 공천이랑 연관이 있는 자금일 수밖에 없는 거. 잠깐만. 그걸 또 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녹취를 해서 증거까지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돈 봉투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다르죠. 김연아가 받았다고 하는 게 확인된 것만 그때 한 7천만 원 됐었죠. 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저 돌렸다고 하는 무슨 뭐 돈 봉투. 그것도 완전히 지금 악의적인 거더만요. 뭐냐면 그게 의원들이 300만 원 받아먹고 꿀꺽했다가 아니야. 그 의원들은 송영길 찍을 사람들인 거예요. 친송영길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선거운동 하라는 자금이지 그 돈 갖고 표를 매수했다 같은 식으로 선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잖아. 김연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일개 지역위원회에서 자기가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입장에서 돈을 내게 만들어서 지가 쓰는 돈이잖아요. 자기 돈이죠. 근데 그 규모가 민주당 전당대에 돌렸다는 돈 봉투랑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언론은 왜 이거 내가 찾아봐야 알게 되냐고. 이 김연아 전 의원 이 사건은 엄연히 진짜 이게 공선법에도 적용이 되고 불법 자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선 과정 우리 당내 돈 봉투는 경선 과정에 있던 뭐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법으로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치. 법원으로 가면 당내 경선에 있는 뭐 경선 상황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공선법에 걸려고 하면 사실 그 공소시효가 또 지난 거일 수도 있고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판판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깨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뭐 전국에 도배를 해놨잖아요.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언론에서 도배하고. 근데 더 크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게 지금 김연아 이 돈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저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돈 봉투냐고 하는. 현수막 걸고 뻔뻔하게 그죠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한 나라에 법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 적용되는 법 따로. 코인해 가지고 돈만 조금 벌어도 죄진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김남국 죄인 만드는 건 쉬워 언론이. 근데 저런 애들은 저 관례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관례라고 실드를 쳤더니 저쪽은 관례인데 이쪽은 니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윤리 프레임을 딱 갖다 들이대면서 민주당은 그래도 윤리적이 되지 않겠니?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잣대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법인지 윤리인지도. 그러면 언론이 그걸 재단하는데 이중잣대. 어떤 사람한테 재는 잣대는 1cm가 이만해.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재는 잣대는 1cm가 이만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건 김연아 문제는 그렇고요. 그녀는 송치되셨군요. 예. 송치죠.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네요. 자, 네. 자,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에 나타났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잠깐 숨어 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하도 언론이 보도를 시끄러우니까, 쏟아내니까 잠깐 예. 이렇게 피해 있었던 거를 잠적했다. 잠정에. 뭐 이게 더 골 때린 게 이거야. 조선일보 같은 놈들이 나타났으면 계속 공격했을 거면서 국회에 안 나오고도 세비반다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에 김남국 코인 관련한 진상조사 뭐 이런 TF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그 TF 담당이 누구냐면 김성원이야. 동작구 가가지고 비춰봤으면 좋겠다 카메라 잘 나오게. 그 새끼야. 그래 그 새끼도 징계를 받았던 놈이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금 세탁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악마화시켜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그 이슈가 잦아들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이슈화를 시키더라고. 대선 자금하고 어쨌든 연결시켜 보려고 그 업비트 측에 뭐 관계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두나무라고 하는 그 대표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 자기는 아무 관계 네. 없다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위메이드도 그랬잖아요. 위메이드도 상관없다. 에어드롭 에어드롭. 그것도 그냥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는 보너스 같은 거 은행 이자처럼 주는 건데 그거를 마치 그 불법으로 받은 로비를 위해서 줬다. 그리고 네, P2E 합법화에 대한 그 뭐 P2E 의메이드 다 오히려 국진당이랑 더 연관이 많잖아요. 허은아.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기가 너무 좋은 소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소명할 걸 다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잠정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방어권? 그거에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걸 뭐 마치 무슨 문제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잠적을 했네 마네 이런 걸로 다루고 세비 얘기하는데요. 지금 국회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 뭐 이런 출석률을 가지고 진짜 그 뭐라고 그럴까 일당 내지는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파악하려면 전체를 파악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 활동에서 누구보다 잘했던 의원이 김남국 의원입니다. 이번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저번 부동산 LH 때처럼 전수조사 우리가 해줄게 민주당은 동의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좀 개인정보 동의서만 하나 써주면 되거든요. 전현희 위원장이 출신이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 안 하면 돼요. 즉 그때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이슈와도 민주당이 또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있어. 사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포탈에 댓글을 봐도 그렇고 주위에 봐도 그렇고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질문. 코인을 한 게 문제예요? 돈을 번 게 문제예요? 그러면 답을 못 해요. 그런데 이미지만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김남국이 처음에는 로비 받아서 그걸로 떼돈 벌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이 뭐 대선 자금을 세탁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과 연관돼서 다 거짓말인 거. 조국 장관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장관 수사가 사모펀드로 시작.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따로 시작된 수사야.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청와대까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어. 이 수사하면 문재인 정권 망합니다. 어떤 것도 관련이 없다는 게 안 나와서 결국에는 있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를 빌미로 해가지고 부인 감옥에 넣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김남국을 믿고 말고도 없어요. 김남국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굳이 꼬투리 잡자면 내가 김남국 100% 쉴드를 치면 야 니들 정치인 뭐 무슨 빠돌이냐 할까봐 하나만 받아들이는 게 있어. 상임위 활동 기간에 코인을 했다면 사과하라면 할 사안이긴 하다. 맞습니다. 다만 상임위 활동 기간에 문자 보내는 놈, 화장실 가는 놈, 딴짓하는 놈, 지역구 활동 가는 놈, 누드 검색하는 놈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누드 검색하는 놈 걸리면 사과해야지. 지역구 행사 갔다 온 국회의원 기억나시죠? 청문회 기간에 청문회 하고 있는데 전주에 지역구 행사를 가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12구 특별법 관련돼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지역구 행사 갔다 왔잖아요. 음악회? 그러면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뭐냐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김남국 결국 초반에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자 코스프레했는데 돈이 많았네? 그걸로 비난할 수 있어요? 부자는 검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화가 나는 게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본인이 투자한 돈은 9억이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60억, 100억을 찍었다. 그것만 가지고 뭐 상대적 박탈감? 청년에게 정말 시리를 안겨줬어. 뭐 이런 얘기로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 진짜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를 모르겠고요. 김남국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살짝 저렇게 미소 보이잖아요.
네가 웃을 때냐라는 댓글이 달려요. 사람 이렇게 표정하다 보면은 이 새끼들이 기자들이 진짜. 수백 장 찍어 사진을 그 중에 나쁘게 악마 오는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처구니없어 피식 웃을 수 있거든. 그 잡히는 그걸 갖고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저- 다시 잘생겼는데 본 중에 제일 맑은 얼굴이네. 그러니까 웃긴 거지. 대한민국에 두 개의 나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김남국이 불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굳이 잘못이라고 하면 알아서 씨발 사과할게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지. 국민의힘처럼 제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죄의 증거랑 상관없이 제명하자가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시간 걸릴 거 뭐 있냐 바로 제명하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막고 있어.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김남국 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있다 하면서 꺼낸 게 박덕흠하고 박덕흠. 윤미향 의원 건이 지금 그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윤미향 의원 건은 지금 소명되고 있잖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박덕흠을 아직도 처리를 못했으면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언론에서 요즘 김남국 실드 되게 많이 치거든요. 여러분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오늘 또 양희원 형도 마찬가지고 안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실드 치는 거예요. 나처럼 이야기는 못합니다.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은 이야기 못해요. 난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순간 뻔뻔하다는 프레임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해하시고요. 아이고 좀 뻔뻔해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뻔뻔해지면 저쪽에 프레임이 걸려가지고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쪽으로 써먹기 때문에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 국회 출입정지 30일이 적당하다.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그런 거거든요. 국회 30일도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뭔데? 딱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란 게 그런 거야. 똑같은 죄 아니 저쪽은 훨씬 더 큰 죄를 짓지만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걸렸으니까 사과해. 걸렸으니까 징계해. 이 분위기예요. 우리가 기득권이 아닌 이상 갑이 아닌 이상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뭐 윤리위에서 계속해서 뭐 제명을 해야 되네, 그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냐는 거는 오로지 자신들의 그 기분을 다룬 정서법이에요. 엄연히 우리나라 법치국가입니다. 이걸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법 적용이 될 만한 법안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뇌물을 받았다 같은 걸로 선동을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없어요. 이야기고. 나 대열 받는 게 이거야. 혹시 이직 계세요? 안 나가시고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지. 이게 뭐냐면 P2E법이라고 있어. 게임에서 현실로 된 거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 법을 만들었다고 쳐. 그럼 그 사람한테 엄청 이득일 거 아니에요. 사실상 도박이 합법화되는 경우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허은하하고 국민의힘 윤창현 사무실에 많이 들락거렸어. 근데 그거를 허은하가 대표 발의했다고 치면 왜 김남국은 없지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밖에서 만났을 거야. 아, 아니 밖에서 만났더라도 김남국이 그 법 발의하는 데 있어서 뭔가 했다는 흔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쪽한테 돌아가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항상 늘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허은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진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한 개도 없어요. 김남국은 뭔데 그럼? 그 쉽게 말하면 뭐 위메이드 같은 업자들이 로비했을 수도 있고 난 로비 잘못되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앞서 나가는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합법화되고 그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건들이 있기 전에 젊은 층이 뭐라 그랬어요?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서 법안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갑자기 그 논리라고 하면 허은하를 그러니까 김남국 패드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런 언론 저 진짜 하나도 못 봤네요. 김남국이 마치 나라를 진짜 팔아먹은 듯하게 여기저기서 아직도 지금 김남국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몇 주째입니까? 거의 한 달 계속 써먹고 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소위 내부 총질러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 한번 모셔보고 토론 한번 피터지게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땡, 그런 분들은 박땡. 종편에 나가죠. 아니 왜냐하면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뭔지를 직접 물으면 말을 못합니다. 굳이 나온다는 얘기가
왜?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도중에 코인 거래할 수 있지밖에 없어요. 저번에 김병기 진상조사 TF 단장이 보고했던 것도 그 내용이에요. 불법 발견된 게 없다.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지. 근데 일단 이 사람 공격을 했어. 이 사람 악마화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야. 김남국을 막 때리는 건 이재명 흠집대기잖아요. 진짜 큰 문제는 기레기보다 기레기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김남국 옹호한다. 기사 몇 개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똘똘 뭉치면. 몇 개 못 써요. 그런데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무한루프처럼 조홍천 한 번, 박영진 한 번, 그다음에 이소영. 김종민 한 번, 이소영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남국을 때리면 의원회. 언론 기사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김남국 지키는 것보다 100배 더 많이 나오죠. 그거를 이용하는 건지 이용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조홍땡님 김남국 문제가 뭐예요? 뭐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제명하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몰라요. 그럼 당신은 상임위원 활동할 때 문자 안 보내냐고. 내 질의 순서도 아닐 때 잠깐 핸드폰 보고 거리하는 게 잘못됐어요. 똑같은 논리로 뭐가 있냐면 내가 상임위원 하는데 내가 개인 통장에 누가 돈 보내줄 일이 있다. 계좌 이체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그렇죠. 저기 대통령 체리 따봉 받고 사담 나눈 그것도 본회의 때 딴짓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비판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명이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어서 제명입니까? 나는 김남국이 조만간 좀 세게 기자회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있어. 지지층 중에 저관여층은 김남국이 이제 안 나타나면 뭐가 잘못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숨 죽였으면 기자회견 크게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돼요. 법적 처리할 건 하고. 조목조목 반박 처리하고 가짜 뉴스, 가짜 그 의혹 제기한 기자들 다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남국의 반격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왜 있잖아요. 잘 보시지만 이재명 대표 대장동으로 난리 날 듯이 막 보도 엄청 됐었던 기억나시죠?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새벽 3시에 막 단독 속보. 마치 그 보도만 다 합쳐보면 이재명은 재벌이야. 그리고 대장동도 막 완전히 악의적으로 뭔가 할 것처럼 막 이야기해놨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증거조차 못 찾아가지고 배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공공환수를 한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그랬어요. 정작 뇌물은 성남FC가 받은 광고비를 제3자 뇌물로 걸었어요. 정치적 이득과 이재명이 얻은 이득이 정치적 이득이다. 이득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 되면 검찰들 구속감입니다. 구속감. 제1야당의 당대표를 그렇게 걸었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걸릴 게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재판 이제 시작됐는데 아직 대장동 재판은 시작도 못했어. 처음에 저 변호사들끼리 만나는 거 딱 한 번 하고 끝이야. 왜? 2만 페이지? 2만 페이지 공소장인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대장동 재판은요 끝나려면 내가 봤을 때 한 5, 6년 걸려요. 대통령 된 뒤야. 그런 정도로 걸리면 뭐냐면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이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저관여층은 이재명과 대장동이 뭔가 있나 보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임팩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60억 벌었다. 그 투자금을 도대체 어디서 뭐 마련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60억이란 금액 좀 더 나가서 100억까지 나가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해서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정치 저관여층들한테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무근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총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이 와 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선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가져가게 되면 최소한 과반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한민국을 이민 떠나실 거예요.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브레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들을 거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윤석열과 잘 싸우네. 그 지금 뭐 저 방송 경영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 법 하나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십시오. 다만 윤석열 자체가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교내 뭐네 온갖 지랄을 해봐야 노조 때려봐야 결국엔 윤석열 찍을 사람들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이 있을 거예요. 주말 되면은 윤석열 지지율 조만간 5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50% 근접 48, 49 나올 겁니다. 믿지 마시고요. 선거는 내 경험에 의하면 사기 싸움이에요. 사기 싸움.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보 진영이 더 사기가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으쌰으쌰뿐만이 아니라 분노도 있어요. 분노. 저것들 그냥 끌어내려야겠다. 분노가 투표장에 나오고 촛불 집회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바치 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쪽이 윤석열을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노조 때려잡고 피철철하게 때려잡고 경제만 건드리고 우길기 들어오고 오염수 방류하고 경제 엉망. 쉴드 치기가 힘들죠. 바보가 아닌 이상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국가가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좀 내년 총선에 민주당 쪽 후보들이 내걸 그 기치가 너무 선명하고 간명한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이걸 내걸고 뛰면 그 위헌적인 그 행태들 이유 적어서 나열하고 하면 뭐 저 국민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총질하는 수박들 때문에 이제 좀 답답해하는 거고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 뭐하냐 왜 이렇게 안 싸우냐라고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안 다뤄주기 때문에 아까 김연나 보셨잖아요. 언론에서 보도 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민주당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당원 가입시키고 우리가 총선을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언론이다. 뭐 레거시 미디어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론이 돼가지고 우리가 발로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뭐 희망 고문한다, 희망으로 돌린다 얘기하는데 선거는 희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희망으로 이기는 거.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180석 얻을 때 민주당 결 1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당 오래 할 줄 알고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민주 시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런 기득권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운동권으로만 민주당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기득권의 뇌냐 아니면은 정반대로 어떤 민주 시민의 뇌냐 이 차이가 자꾸 우리가 보는 눈에는 수박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난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살면서 이념이나 진영 쪽에 배신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라는 게 저쪽이 노조를 악마화하듯이 86 운동권 악마화하는 게 그게 악마화돼서 기득권이라고만 생각하는, 물론 지금 86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86을 말하면 정치인들 86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86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운동하고 나면 나중에 세상이 좋아질 걸로 그만둘 것 같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때 운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민주시민으로 살아온 세월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3, 40년씩 이렇게 내가 똑같은 결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민주시민이고요. 그런 민주시민들이 봤을 때 그냥 기득권인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지들 분리할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봤다가 뭐 개혁적인 거 당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그걸 합리로 포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민주시민이란 건 정말 숭고한 거예요. 내가 정치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주시민으로 남으려고요.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민주시민보다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민주시민으로 남아서 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끌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박근혜 탄핵시키자고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에는 민주당다운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정의를 하셨던 거에 감명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민주 시민이라 하면 사실 지도자를 만들고 그 지도자를 이끌고 마침내 자신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참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윤관석 의원이 쓰신 글이 지금 읽어줘요, 있어서 읽어줘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연아 지금 국힘 전 의원의 이 행태와 다르게 이쪽 우리 민주당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의 행태가 진짜 극악하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데 그중에 하나가 어제 여기 새날에서 다룬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윤관석 의원이 마치 증언을 한 것 같아요. 무슨 홍영표, 그다음에 우원식 다른 그쪽 전당대회 의원들이 있다. 후보 측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적 전혀 없다. 이거는 지금 체포영장 본회의 6월 10일 날 통과시키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게 좋지 않게 뭔가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수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 검찰의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도 몇 번을 주장했는데 이정근과 박모 씨라는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녹취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녹취가 전혀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해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왜 언론에서 제대로 써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핸드폰을 깡통으로 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언론에서 흘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미 이 수사 전에 들었어요. 마침 핸드폰을 바꿨는데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나 근데 그 저러나 내용 안에도 왜 우리 이렇게 다 전달하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게 내용이 있어서 깡통 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업 그러니까 백업 시켜놔서. 그것마저도 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 털지를 모르는데 방어권 차원에서 한동훈이가 하도 비밀번호 안 거짓말을 까는 거랑 하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거네. 아이, 참. 자 알겠습니다. 극악무도합니다. 여기까지. 예. 보니까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자, 그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되는 그런 시기고요. 자, 여러분 채팅창 위에 정봉주 TV 바로 가는 링크가 있고요. 오늘 이슈가 꽤 괜찮은 재미가 있는 이슈더라고요. 가셔가 있고 새날에서 왔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행안위원장 건 지금 3만 넘어가고 이제 주말까지는 5만 명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셔갖고 해주시는데 링크 어디가 있느냐? 이제 채팅창에서 내렸고요. 정봉주 TV 때문에.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가시면 한두 칸만 내려가시면은 그 링크 있으니까 당원이신 분들은 꼭 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러갑시다. 남영희 위원장은 정봉주 TV에서 또 봬요. 네. 나는 내가 알고 있지. 남영희가 2명이야. 우리들 밥 먹으러 가면 같이 가는 남영희가 있고 정봉주 TV에 나온 남영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옷이 똑같은 장면. 저만 하나 찍고.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